네, 이번에는 화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플에서는 한 화면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무슨 버튼을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뭐 내비게이션 바나 뭐 메뉴바 통해 가지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이 친구가 화면을 위에다가 쌓는 방식이에요. 어떤 화면이 켜져 있고 그 화면 위에다가 쌓고 해가지고 팝 해가지고 닫으면은 이렇게 맨 위에 거부터 없애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문서에 있는 코드를 다트패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런을 해보면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역시 마테리얼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런 앱까지 똑같습니다. 네, 마테리얼 앱을 킬 거고 홈을 퍼스트 페이지라는 위젯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이 위젯은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위젯이고요. 빌드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죠. 네, 앱바와 바디로 이루어진 빌드고요. 위젯이고요. 이 센터 위젯 안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안 되지? 한 번 더. 네,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버튼 안에다가 텍스트 위젯을 넣어가지고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이라는 네, 글씨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두면은 마우스를 올려두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온프레스드, 그러니까 눌리면 어떻게 되냐? 눌리면 내비게이터 푸시를 실행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푸시, 그 안에는 콘텍스트라는 인자를 넣어주고요. 마테리얼 페이지 루트라는 친구를 넣어줍니다. 네, 콘텍스트는 이 빌드 여기에 있는 콘텍스트인데 그냥 이 위젯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보를 담은 내용이고요. 네, 마테리얼 페이지 루트는 그 페이지를 이동시켜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자로 네, 이런 걸 봤습니다만, 결과가 일단 세컨드 페이지로 넘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세컨드 페이지도 위젯이에요, 위젯. 그리고 요 언더바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긴 하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세컨드 페이지가 반환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세컨드 페이지 위젯은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상속해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세컨드 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냐? 스캐폴드 앱바 있고요. 앱바 위에는 두 번째 화면이라는 게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센터 안에 텍스트에 두 번째 화면이라는 어,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런 위젯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화면 이동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터에서 마테리얼 페이지 라우트가 세컨드 페이지로 반환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위젯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앱바에 따로 속성이 없는데 자동으로 이 뒤에 화살표 백 버튼이 뜨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 푸시로 올린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마테리얼 디자인의 철학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내비게이터 팝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이 첫 번째 화면 위에 올라온 두 번째 화면을 없어지게 해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한 번 더 복습 개념으로 보면은 내비게이터 푸시, 아까 전에 버튼을 누르면 네, 버튼을 온프레스드 하면은 내비게이터 푸시가 실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그 위젯에 대한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테리얼 페이지 루트에서 세컨드 페이지를 반환한다라는 내용만 써서 전달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위에 두 번째 페이지를 올려서 이동하는 거라서 자동으로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팝이 실행되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닫으면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테리얼 페이지 루트라는 친구는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공하는 친구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 말고도 다른 방식이 꽤 있습니다. 여기 다른 방식이 꽤 있습니다. 쿠퍼티노 페이지 라우트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진 않았는데 리로드 해가지고 보면은 네,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네, 굳이 뭐 살펴보진 않고 아무튼 다른 페이지 라우트를 쓰면은 뭔가 좀 구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커스텀 해가지고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냥 화면 전환인데 뭔가 애니메이션이 뭐 화려하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냥 이 온프레스드 안에서 요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 이런 것들 여기 안에서 변경을 해줘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기 내비게이터 팝 하고 콘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위 코드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고요. 여기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으로 여기가 내비게이션 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스택에서 팝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코드가 없지만 두 번째 화면에서도 뭐 버튼을 만든 다음에 그 버튼에서 온프레스드 속성에다가 내비게이터 팝이라는 거를 두면은 자동으로 뭐랄까 없어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바디 속성을 한번 놔보도록 하죠. 바디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리로드 한번 해보고 네 뭔가 네 이게 IDE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커서 보통 이 괄호가 참 나도 헷갈리더라고. 네, 괄호 닫고 여닫고 네, ID나 AI를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닫아주겠죠. 하여간 괄호 잘 닫고 네, 굳이 다시 해보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괄호 잘 닫고 여기다 버튼 누른 다음에 버튼에서 온프레스드 안에다가 내비게이터 팝을 넣어주면은 두 번째 화면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굳이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을게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거나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거나 뭐 위쪽에 바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거고 기본적인 사용자들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네, 그래서 꽤 간단한 100줄도 안 되는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플러터 마테리얼 임포트하고 마이앱 돌리고요. 마이앱에서 홈페이지 위젯을 지정을 합니다. 홈페이지 위젯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테이트풀 위젯이에요. 왜 상태가 있는 위젯을 쓰냐면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버튼 누른 거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있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고 이 상태로 지정을 하겠다. 결과 값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오버라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또 새로이 정의를 하죠.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를 쓸 때는 selected index라는 변수를 둬서 우리가 몇 번째 메뉴를 골랐는지 네, 여기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의 값에 따라서 이 숫자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보여주게 되겠죠. 왜 아직까지도 안 뜨는지. 네, 아무튼 그래서 탭마다 보여줄 화면은 여기다가 정의를 미리 해놓습니다. 네, 여기다가 미리 정의를 해놔요. 요거는 스태틱 콘스트 이거는 상수라는 의미고 스태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클래스 변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새로 인스턴스가 생길 때마다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변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하고 위젯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위젯을 포함한 리스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리스트예요. 어떤 리스트냐? 위젯을 포함한 리스트인데 앞으로 변하지 않을 리스트고요. 클래스에 종속된 리스트입니다. 클래스 자체에 종속된 변수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위젯을 담아줄 거예요. 위젯 리스트를. 네, 위젯 리스트를 담을 거고요. 대괄호 안에 담길 거예요. 어떤 위젯을 담느냐? 센터 위젯을 담을 거고요. 그 내용은 이렇고, 두 번째도 센터 위젯을 담을 거고 내용은 이렇고, 세 번째도 센터 위젯을 담을 거고 내용은 이렇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화면 어떻게 넘어갈지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함수로는 onTapped라는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인덱스라는 인수를 받아서 selected index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정의됐던 이 selected index에다가 요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요 selected index 값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그려라 라는 명령이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는 빌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작성되는데 어떻게 되냐? 네, 일단 앱바가 이렇게 있고요. 텍스트 이렇게 뭐 있습니다. 앱바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우리가 살펴볼 건 이 바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디. 네, 바디는 페이지라는 변수에 selected index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위젯을 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elected index가 제로다. 제로면은 리스트의 첫 번째 i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화면 여기에 배정이 되고요. 인덱스 비즈니스 여기 누르면은 인덱스 1이 배정이 되거든요. 1. 그러면 인덱스 1이니까 요 친구가 배정이 되겠고, 인덱스 2는 뭐 요 친구가 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0, 1, 2 순서대로 지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버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버텀 내비게이션 바 위젯을 배정을 할 건데, 커런트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인덱스가 몇 번이냐 라는 건 selected index를 따라가겠다. selected index 위에다가 지정이 되어 이 화면을 처음 그릴 때 배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0번 누르면 여기 selected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이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거 누르면 1번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selected가 지금 선택된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하겠죠. 네, 그리고 onTap. 네, 이 인덱스들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누르면 자동으로 onTap이 시작이 되는데 자동으로 이 인덱스라는 변수가 전달이 됩니다. 이거 사전에 정의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반영을 해가지고 화면을 새로 고쳐라 라는 순서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스. 예, 아이템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 있고요, 비즈니스 있고요, 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글자를 고쳐줘가지고 리로드 해서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한글은 제대로 됐다. 네, 이런 식으로 메뉴의 이름이나 아이콘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이콘스도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콘스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단 메뉴바를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면 여기 onTap 누르면 이 친구가 실행이 됐습니다. 네, 자동으로 인덱스가 입력된다는 거, 요게 참 뭐랄까 불편하면서도 편한 지점이죠. 일반적으로는 onTap 누르고 여기다가 해놓고 뭐 인덱스 막 어쩌고저쩌고 인덱스 함수를 전달한다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동으로 인덱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함수와 속성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코드보다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 비중이 굉장히 큰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보텀 내비게이션 바 타입. 네,
보텀 내비게이션 바 타입 여기 있었나? 내비게이션 바 타입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타입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 네, 타입에 대한 설명을 왜 놨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픽스드예요. 하나는 픽스드. 여기에 지금 픽스드인 상태입니다. 기본 설정은 픽스드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시프팅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프팅을 쓰게 되면은 뭐랄까 지금은 선택할 때마다 뭐 너비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프팅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걸 선택하게 되면 넓이가 이게 좀 넓어지고 다른 것들은 좁아집니다. 학교를 누르게 되면 학교는 넓어지고 다른 것들은 좀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기본 탭이 3개 이상이 되면은 네,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네, 3개 이하이면 시프팅이고요. 네, 탭 강조 배경색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속성에다가 무슨 속성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구나. 백그라운드 컬러.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시프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템 속성에다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를 넣어주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네, 예시를 보여주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가 계속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네, 지금 3개 이상이라서 픽스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지워서 2개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2개짜리를 만들어 보면 이것도 똑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개까지는 그냥 픽스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프팅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로드. 네, 기본적으로는 픽스드로 되어 있고요. 3개 이상, 4개가 넘어가 버리면은 시프팅으로 바뀌어요. 이게 버전마다 또 살짝 다른 게 있어서 기본 값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됐네요. 네. 4개 이하면 픽스드고요. 4개 이상이면 시프팅으로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옵션을 넣어가지고 지금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시프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시프팅으로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바 타입을 픽스드로 바꿔주면은 4개 이상이 되더라도 픽스드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메뉴가 4개인데 위에서는 인덱스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리로드로 하면 안되지, 런으로 해야 되죠. 잠시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픽스드인 상태이고요. 요거를 메뉴가 적더라도 시프트로 바꿀 수 있어요. 시프트, 내가 이게 맞나? 네, 바꿔볼게요. 네, 메뉴가 2개더라도 이렇게 시프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메뉴가 충족 안 하더라도 지금은 색깔을 지정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요상한 형태인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볼게요. 블루. 네, 홈에다가는 속성을 블루로 넣어주고, 홈에다가 속성을 블루로 넣어주고, 비즈니스에다가 속성을 레드로 넣어줄까요? 그리고 학교에다가는 안 넣어볼게요. 리로드를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홈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이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 레드로 바뀝니다. 세 번째 거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서 선택했던 걸 그냥 그대로 쓰게 돼요. 다시 레드, 블루, 레드 그대로. 만약에 블루에서 세 번째 거 지정 안 한 걸로 넘어가면 그냥 이용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메뉴 하단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충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트풀 위젯을 이용해서 미리 마련된 버텀 내비게이션 바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단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기본값은 탭이 4개 이하면 픽스드가 되고요. 이상이면 시프트로 바뀌더라. 뭐 아무튼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쓰게 되면은 메뉴가 많을 때 좋겠죠. 다른 것들은 작게 나오고 지금 선택한 것만 강조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 내비바에 대한 것들 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드로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드로워. 네, 드로워가 뭐냐면 옆에서 나오는 요런 게 드로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캐폴드 속성 역시 하단 내비바처럼 스캐폴드 안에 마련되어 있고요. 보존 메뉴나 사용자 정보, 뭐 프로필 보여줄 때 뭐 이런 때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리고 하단 내비바가 이렇게 아래에 항상 보여지는 화면에 항상 보여지는 친구라면 이 드로우어는 필요할 때마다 이걸 클릭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다른 서비스에서 봤기 때문에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드로우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서 볼 건데요. 네, 일단 하단 내비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위젯을 담은 리스트가 여기 위에 1, 2, 3 있고 아래 내비바에서 또 여기서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과 비즈니스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요거랑 요거 위아래를 바꿔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두 개에서도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써요. 일단 한번 설명할게요. 마찬가지로 임포트 앱하고 홈페이지 위젯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 홈페이지 위젯을 짜기 전에 이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줘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전에는 그 네비바의 내용을 위에 쓰고 네비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래에다가 작성을 따로 했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어요. 타이틀, 그러니까 네비바 이름, 그리고 아이콘, 그 아까 학교나 사무실 뭐 이런 아이콘들, 그리고 어떤 페이지로 갈 거냐, 요거를 한 번에 다루기 위해서 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하나라도 없으면은 에러가 나타나게,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편집할 때, 수정할 때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드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위젯은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해가지고 네, 상태를 지정하고요.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셀렉티드 인덱스, 만약에 네비바와 하단 네비바, 드로워와 하단 네비바를 같이 쓴다면 변수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네, 파이널 리스트 네,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된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메뉴 아이템 첫 번째 화면 아이콘, 홈, 그리고 센터, 페이지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여기다가 위젯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위젯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지정하고 그 네비바에 나타나는 글씨는 아래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뉴 아이템을 써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한 공간에서 그냥 얘네들 그냥 순서를 바꾼다든가 네, 하나의 뭐랄까
뭐 위아래로 오가지 않고 한 곳에서 메뉴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만, 대부분 공식 문서나 이런 거 보면은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더 편한 이유가 뭔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메뉴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센터 위젯을 놨지만 사실 화면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 것들은.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센터를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처럼 새로운 위젯을 정의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정을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보통 파일을 분할해서 한 화면을 또 다른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임포트 해가지고 그 파일 내부에 정의된 위젯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네, 더 간편하게 코드 분할이 되겠죠. 네, 아무튼 네, 똑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 페이지 함수를 작동하게끔 할 거고, 그 셀렉트 페이지 함수는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자동으로 받아서 set state에서 네, 이 친구를 변화시킵니다. 네, 이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요 함수에 대한 작동이 끝나면 새로 그리라고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비게이터 팝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최상단 화면을 닫으라는 의미예요.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네, 최상단 화면을 닫으라는 건데, 이 드로워가 사실 이 화면 위에 열린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닫으라는, 드로워를 닫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터는 역시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 만큼 뭐랄까, 이렇게 드로워를 눌렀다가도 드로워 바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드로워가 닫히는 이런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여기서 변경을 해가지고 두 번째 화면 채취한 다음에 리로드 하고, 두 번째 화면 누르면은 리로드가 안 되는데, 네, 여기서 센터구나. 여기서 차차차하고 두 번째 화면 DDD 해가지고 다시 런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의 모습과 그 연결할 위젯을 한 페이지라고 해도 한 시야에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런. 네, 시간 좀 걸리네요.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구성이 되는데, 스캐폴드의 속성 안에 드로워가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드로워 안에 드로워 위젯을 넣고요. 드로워 위젯 하위에 리스트 뷰라는 위젯을 넣어가지고 드로워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네. 네, 드로워 헤더 지금 보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안 뜨네요. 다시 한번. 네, 드로워 헤더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통 차일드 텍스트 메뉴 해가지고 메뉴라는 것만 뜨는데, 보통 이 차일드에는 뭐 프로필, 뭐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그리고 텍스트 아래에 점점점 해가지고 리스트 원소를 풀어넣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리스트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풀어놓는데 멀티 아이템 랭스에 맞게끔 풀어놓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풀어넣어서 리스트의 아이템에는 이 메뉴 아이템의 인덱스 0부터 이제 해당하는 거를 차례대로 넣겠죠. 그러니까 for 문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리스트 타이틀 아이콘 아까 위에서 정의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온탭에 대한 것도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셀렉트 페이지 인덱스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다 쓰지 않더라도 위에서 정의된 걸로 자동으로 아래에서 다 반영이 됩니다. 아까 전에는 한쪽 여기서 4개 만들고 여기서 3개 만들면은 잘못 누르면 에러가 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네 번째 화면을 만들어주면
네 번째 화면을 만들어주면 아래에서는 변경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리스트를 풀어넣기 때문에 리로드만 해보면 뭔가 핫 리로드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동으로 풀어넣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짝짝짝짝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서 따로 정의를 해줘가지고 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온탭을 누르게 되면 셀렉트 페이지를 배정을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소개했던 익명 함수예요. 익명 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함수의 인자는 안 넣고요. 결과는 selected 페이지 인덱스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배정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요 친구를 실행한다는 거고, 인덱스에 맞게끔 요 친구를 바꿔준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바디에서는 위에서 셀렉트 인덱스에 따라서 메뉴 아이템의 페이지를 꺼내옵니다. 메뉴 아이템스의 페이지 속성 이런 것들을 꺼내오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센터로 구성을 해놨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센터 대신 따로 작성한 위젯 어쩌고저쩌고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우리가 따로 다른 파일에 작성한 위젯으로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 리로드는 이상하게 안되네. 다시 한번 복습. 드로워는 스캐폴드에 추가되어 있는 친구고요. 이런 식으로 햄버거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친구고, 드로워 바깥을 누르면 닫힙니다. 혹은 화면을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드로워 헤더, 여기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드로워 헤더 이 부분이고요. 보통은 뭐 날씨 정보, 뭐 프로파일 로그인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리스트 타일, 여기 안에 드로워 안에서 배정을 하죠.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리스트 차일드를 풀어가지고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메뉴 아이템을 저는 구성을 합니다. 뭐 타이틀, 데시벨 미터, 아이콘스, MIC 하면은 여기에 데시벨 미터 써져 있고, 아이콘은 이 부분에 마이크 아이콘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페이지를 데시벨 미터 홈 요걸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임포트 한 다음에 그 위젯을 배정하면은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드의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해놓고 또 페이지에다가 위젯을 길게 써놓으면 너무 코드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시를 쓰지 않고요. 얘는 바디 자체를 새로 그립니다. 그래서 팝 해봤자 뭐 닫히는 게 드로워 말고는 없고, 아무튼 푸시 말고 그냥 아예 차라리 바디를 새로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드로워 속성에다가 이 드로워가 아니라 이 드로워를 엔드 드로워로 바뀐 다음에 핫 리로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네 번째 화면까지 넣었던 것 같은데 왜 없지? 왜 반영이 안 됐지? 뭔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추가하기만 해도 메뉴가 생겨나거든요. 왜 안 되지? 네, 지금 첫 번째 화면 바꾼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코드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 IDE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위아래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공식 지원은 없다고 하고요. 다른 위젯을 조합해서 위아래로 열리는 드로워도 구현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네, 만약 항상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만 사용을 하는 편이 좋겠죠. 네,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화면 이동은 여기까지.